자, 목 건강에 관한 OX 퀴즈 김도현 선생님 문제 준비됐죠? 모든 질병은 원인에 따라서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어떤 특정 질환이 다른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목 디스크가 있는 사람은 허리 디스크도 생기기 쉽다. 이게 아까 선생님 말씀에 뭔가 이게 힌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O 아니면 X. 네. 목 디스크가 있으면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가 있으면 허리 디스크도 걸리기 쉽다. 쉽다. 하나, 둘, 셋. 아이. 역시. 전 만장일치. 만장일치. 이유가 효진 씨는 아까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몸이 다 이렇게 연결이 연결이 돼 있다. 있다 그러잖아요. 아, 그러면 제가- 허리에 문제가 있으면은 뭐 다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단추가 잘못 깨어지면은 다 잘못 깨어지듯이 뭔가 또 연결이 돼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있겠죠. 아, 효진 씨 대단해요. 오해요. 단추 얘기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오,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비슷한 생각으로 오를 드신 거죠? 저도 어차피 이게 신경이랑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허리가 안 좋으면 저도 목도 자동으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하나, 둘, 셋. 정답. 정답! 정답은 O입니다. 우리 집에가 꼭 그래요. 아이고 허리 허리 하는데 목 한번 진단 받아보라 그래야 되겠네. 그래야겠네요. 수시로 이렇게 허리 만지고. 선생님,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맞는 것도 있나요? 정답 중에 절반은 김효진 씨가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이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척추는 환자분들이 보통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를 구별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척추는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느 한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부위가 더 많은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네. 허리 디스크가 당연히 쉽게 생길 수 있고 아까 허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또 거꾸로 역으로 목 디스크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결돼 있는 유기적인 연결 때문에 그런 발생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정답이고요. 네. 또 하나의 원인은 디스크의 구성 물질에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의 MRI를 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 잘 육안으로는 잘 구별이 안 되는데요. 하지만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좌측은 디스크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네. 우측은 디스크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죠. 네. 저것은 이제 유전적으로 사람마다 연골의 구성 성분이 약간 다릅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연골의 구성 성분이 약간 비율이 낮아서 퇴행성 변화가 쉽게 올 수 있는 분들이고요. 우측의 붉은 분들은 연골의 구성 성분이 비율이 높아서 퇴행성 변화가 쉽게 오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커브나 혹은 똑같은 자세, 똑같은 생활을 하더라도 좌측에 있는 분이 우측에 있는 분보다 좀 더 퇴행성 디스크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태어날 때 이렇게 좀 타고나는 그런 예.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유전적 인자에 의한 변화입니다. 유전적이라고 그러니까 또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정말 부모님이나 가족들 중에 맞아요. 그런 디스크 환자가 있으면 나도 걸릴 수 있겠구나라고 조심을 해야겠네요. 아니다. 해봐야겠네요. 아니 허리도 유전이라. 목도요? 목도 허리도 저 연골의 구성 성분에 따라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생기는 최근에 밝혀진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뭐 많이 사용했다든지 네. 혹은 뭔가 손상이 있었다든지 이러한 원인만을 생각했지만 이유가 없이 혹시.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유 없이 디스크가 생기는 환자분들도 많고 저희가 이제 의학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저렇게 연골의 구성 성분에 따라서 선천적으로 디스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야, 나도 이게 유전이라고요? 예, 새로운 이야기예요. 네. 자, 목 건강에 관한 OX 퀴즈 강무성 선생님 문제 주시죠. 베개는 수면의 질뿐만 아니라 목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 건강에는 높이가 낮고 말랑한 베개가 좋다. 요거 약간 목 헷갈리는데요. 건강에는 높이가 낮고 말랑한 거? 베개. 그 외국인들은 그 이상하게 그 영화 같은 드라마를 보면은 벽에가 3개, 4개 뭐 앉아서 자요. 예. 그런데 우리는 딱딱하잖아 그냥. 그쵸, 딱딱하고 좀 납작하고. 납작하고 맞아요. 동그란 거 이런 거 선호하게 되더라고. 그쵸. 네. 예. 자, 알아서들 하세요. 마지막으로 드리면 X. 하나, 둘, 셋. 아이. X다. 야. 우리 효진 씨하고 김란 씨만 모두 네. X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베개가 높으면은 목에 뭔가 이제 무리가 가고 꺾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상하게 딱딱한 베개가 좋다라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딱딱한 베개 하면은 목이 그렇게 뻐근하고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하면서 납작한 게 목에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를 들었거든요. 예, 김난 씨도 그런 생각. 저도 우리 보통은 다 베개가 낮은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말랑한 거에 약간은 좀 뭐 낮은 반신했는데 건 좋은데 말랑한 거. 예, 예. 저는 낮은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말랑한 건 절대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딱딱해야 된다. 약간 딱딱해야 된다고 저랑 같은 생각해요. 의견이에요. X로 했습니다. 네. 약간 동글하면서 네, 예? 약간 여기 목에 딱 그거 배가 쿠션이 좋죠. 약간 조금, 딱딱한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 조금 없이 그러면은 목도 이렇게 좀 돌려주면 시원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서양식 그 벽에 있잖아요. 쿠션 좋은 물렁물렁하니, 것들. 푹 들어가면 그냥 이쪽으로 또 이쪽으로 잘 안 되고. 맞아요. 자고 나면 거기 폭 파묻혀 있고 머리 자국이 나타나고. 그러니까요. 안 좋아. 대부분 좋아. 비슷한 뭐 의견인 그-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어쩌- 다르겠지만은 네. 정답 알아볼까요? 하나, 둘, 셋, 정답. 네, 정답은 O입니다. 말랑하게 좋다고요? 그렇죠. 나 엄청 딱딱한 거 하니까 목이 베이고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말랑말랑하고 납작한 게 우리 목에 좋군요. 이 문제 하나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분위기가 의외의 답인데 예, 의외의 약간 답. 확신이 없는 없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쭉 말씀드렸다시피 목에는 C자형 커브가 유지되어야 머리를 효율적으로 받치고 또 통증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수면하는 자세에서도 이러한 C자형 커브가 유지가 되는 것이 낮 동안 쌓였던 피로가 회복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준비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베개 높이에 따라서 목에 얼마나 압력이 실리는지를 측정한 실험인데요. 사진상에서 빨간색 영역이 많을수록 목 주변에 압력이 높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높이가 높은 베개를 벨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베개의 높이가 높아지는데 빨간색 영역이 확연하게 증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높이가 높아지면 주변의 근육에 압력이 높게 걸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목 주변으로 가는 혈류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옳지. 수면하는 동안에 낮 시간에 쌓였던 피로가 줄어들려면 혈류량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방해하기 때문에 높이가 높고 단단한 베개는 좋지 않다. 반대로 높이가 낮고 말랑한 베개가 목 건강에는 좋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 수명하고도 관계 있습니까? 고침 단명이라는 말이 있죠. 고침 단명. 옛말에 이제 실제로 그런 말이 있는데 수명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쳐도 실제로 경추 건강에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뭐 평균 수명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럼 선생님 그 왜 사실 이렇게 여자들은 목주름 때문에 베개 안 하고 주무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베개를 아예 안 하고 자는 거는 어떤가요? 베개를 아예 안 하고 자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뒤통수라든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압력이 실리기 때문에 그렇죠. 전반적으로 베개를 베서 무게를 좀 분산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나는 그 참 팔베개가 참 좋아. 팔베개요. 네. 아니 선생님이 해드리는 걸 좋아하시는 거 아니면 베시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배시는 게 좋지. 그것도 술 한 잔 먹고 어디 참. 그거 기분 좋지. 근데 그 요즘에는 뭐 전혀 뭐 이렇게 하고 그렇다면 김도현 선생님 네. 병원에서 목 디스크 진단을 받으면 가능한 빨리 수술하는 게 좋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목 디스크라고 하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병원에 오시는데 실제로 목 디스크로 진단된 환자들 중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한 5%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환자분들께서 망설이지 마시고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 디스크에 의한 통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디스크 자체가 물리적으로 신경을 누르는 물리적인 통증이 있고 신경 주위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 염증성 통증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목 디스크로 인한 통증은 염증성 통증의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약을 복용하거나 혹은 저희가 뭐 주사 치료나 시술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너무 수술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병원에 빨리 내원하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초기의 비수술적인 치료와 생활 습관 교정을 병행하시면은 디스크는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목 디스크 환자 중에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는 극히 일부라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런데요, 목 디스크 치료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목 디스크 치료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목 디스크는 증상이 경미하면 먹는 약, 그리고 물리치료, 도수치료, 그리고 주사치료 등으로 충분히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주사치료는
흔히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얇은 바늘을 디스크와 신경 사이의 공간에 위치시켜서 염증성 반응을 씻어내는 약물을 주입을 하는 과정입니다. 대부분 국소마취 하에 또 입원 없이 시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외래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고, 고령이시거나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에서도 비교적 합병증 없이 안전하게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를 한 2에서 3개월 정도 반복해서 시행하더라도 극심한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신경 손상이 진행하여서 힘이 빠지는 마비까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통상 수술적인 치료는 이 목 앞에 절개를 해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공뼈나 아니면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방법을 정석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는 한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안정성이 확증된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시더라도 큰 걱정 없이 시행 받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렇군요. 네. 네, 여기는 지라비 TV 왕진. 이번에는 TV 왕진 주치의들의 명쾌한 솔루션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네, 오늘은 목 디스크 예방법을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TV 왕진 주치의 솔루션 경추 건강 이렇게 지키자. 첫 번째는요. 짜잔.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자. 역시 자세가 중요하군요. 이거 뭐 간단하게. 네, 100번 얘기해도 정말 질리지 모자람이 않는. 없죠. 네. 강무성 선생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목 디스크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진짜 반듯하세요 지금. 네. 선생님처럼 하면 될것 오늘 같아요. 요번에 네. 나오신 고개. 의사분들 중에 네. 가장 반듯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한 고집 해. 네. 그래서요? 까지 그냥. 야. 네,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피하고 또 등과 가슴은 쭉 펴고 턱은 살짝 위로 들어서 경추의 C자형 커브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 앉는 자세에서는 턱은 살짝 뒤로 당기고 팔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살짝 책상 위에 얹고 이렇게. 그래서 아까 그렇게 앉아 계셨구나. 지금 딱 저 자세예요. 이 정석의 자세인 거죠? 선생님의 그 자세가. 네. 따라야 허리는 의자 뒤에 밀착시켜서 무게를 가장 이제 의자 쪽으로 많은 면적을 이용해서 분산하도록 하고 네. 또 무릎은 90도 정도로 구부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이렇게요. 네, 이런 근골격계의 통증은 아무리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더라도 올바른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통증이 호전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올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역시 자세가 중요하네요. 자, 계속해서 TV 왕진 주치의 솔루션 경추 건강 이렇게 지키자. 두 번째는요?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눈높이로. 이거 참 힘들어요. 쉽지 않게 이렇게 보기가 힘들거든요.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죠. 예, 모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노안인데. 네, 김도현 선생님 네. 어떻게 해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대인들이 목 디스크의 유병률이 확실히 높아진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컴퓨터와 스마트폰 같은 이런 전자기기들의 사용 때문인데요. 사실 올바른 자세로 사용하기만 하면 저희가 크게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개를 숙이는 자세. 목 디스크의 가장 안 좋은 자세가 결국은 목 C자 커브가 없어지고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가 되는 것이 가장 안 좋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는 모니터 아래에 받침대를 둬서 모니터가 제 눈높이에 있도록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큰 모니터를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눈높이에서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깨나 뭐 다른 쪽에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아래로 눈높이보다 약간 아래로 보는 습관을 들여야지 고개를 너무 숙여서 이렇게 보는 습관으로 자꾸 보시게 되면은 거북목 증후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목 디스크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주의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TV 왕진 주치의 솔루션 경추 건강 이렇게 지키자. 세 번째는요? 짜잔. 목 신전 운동을 꾸준히 하자. 신전 신전 운동이요. 신전 운동은 무슨 운동인가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강무 선생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신전 운동이란 뉴질랜드의 물리치료사였던 맥켄지라는 분이 고안한 운동법입니다. 다소 정적인 운동법이기 때문에 척추 질환이 있으신 분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척추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앉아서 하는 목 디스크 예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네. 좋아요. 네, 목 디스크에 도움이 되는 자세는 가슴을 펴고 두 팔을 벌려서 이 뒤에 있는 견갑골 어깨뼈를
뒤로 쭉 당긴 상태에서 목을 뒤로 젖히는 신전 자세를 네, 약 5에서 10초간 유지하는 운동입니다. 이게 신전 운동인가요, 선생님? 네네. 신처럼 이렇게 그러니까요. 발음이- 네 개로 오라 발음이 뭐 이런 헷갈릴 수도 느낌인가? 있어요. 이러한 신전 운동은 자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네. 보통 15분에 한 번 정도 시행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15분에 한 번씩. 네네. 이거 이때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어깨에 힘을 빼서 아래로 내리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깨를 내리고 이렇게. 그래요. 이러한 신전 운동을 하는 도중에 뒷목에 가벼운 뻐근함이 있는 정도는 괜찮겠지만 네. 극심한 통증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팔로 내려가는 저림이 있다고 한다면 신전 운동을 멈추고 병원을 내원하여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운동은 뭐 어디서나 공간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수시로 해봐야겠네요. 네, 맞아요. 좋죠, 이건. 예, 네. 자, 계속해서 TV 왕진 주치의 솔루션 경추 건강 이렇게 지키자. 마지막은요. 엎드려 자지 말자. 야, 이거 참 많이 하거든요. 잤는데. 매번 책 볼 때는 꼭 이상하게 엎드리게 돼. 그러니까요. 아니 가끔 아직도 이렇게 자요. 저는요. 또 이렇게? 이게 위험한가 봐요. 이렇게 잠깐 쪽잠 잘 때는 엎드려 자는 것만큼 또 꿀잠이 없는데요. 그렇죠. 김도현 선생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엎드려 자는 것은 목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엎드려 잘 때는 반드시 고개를 한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 돌리고 자게 되면은 목 근육의 한쪽만 사용하게 돼서 한쪽이 연축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퇴행성 디스크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주 엎드려서 주무신다면 뭐 어쩌다 간혹 한 번 엎드려서 주무시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자주 그런 자세로 주무시는 것은 피해야 되고 올바른 수면 자세가 목 디스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4시간을 놓고 봤을 때 한 자세로 가장 오래 있는 자세가 수면을 할 때이기 때문에 수면할 때 올바른 자세가 중요한데 가장 좋은 자세는 정면으로 똑바로 천장을 보고 누운 자세에서 천장을 보고 누운 자세에서 아까 말이 나왔던 푹신하고 얇은 베개를 대고 편안한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목 건강에는 가장 좋은 자세고요. 딱딱한 베개를 베거나 혹은 엎드려 주무시는 것은 목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고 그리고 간혹 이제 소파나 팔걸이 이런 데 이제 한쪽 머리를 기대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런 텔레비전 보다가. 네. 그 꿀맛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안 좋은 자세예요? 네. 그렇구나. 네. 네, 이렇게 해서 TV 왕진 주치의들의 솔루션까지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목 건강과 관련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목 디스크는 평소의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올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도현 선생님. 최근 들어서 이제 인터넷 매체가 굉장히 발달을 해서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정보를 이제 접하시게 되는데 전문의의 입장에서는 뭐 잘못된 정보나 혹은 오히려 반대되는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네. 증상이 있으실 때는 꼭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네. 일단은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고 초기에 목 디스크를 진단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네. 네. 그거 맹신하지 마세요. 그래요. 네. 진짜 전문의를 찾는 게 제일입니다. 그럼요. 그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네. 네. 네, 척추 관련 질환들은 한 번 생기면 고질병이 되는 만큼 평소에 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도 잘 기억하셔서 목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는 딜라이브 TV 왕진.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신경외과 전문의 강무성 김도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